그리고 이제 뭐 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이요. 시청자 여러분, 법적 공방을 일단 천명을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전략이 딱 쓴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법적 공방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김지은 씨와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겁니까? 자,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불륜 관계다라고 좀 약간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예, 이건 불륜일 뿐이었다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제 강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9일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조기 출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에도 먼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은 씨, 그러니까 피해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조사를 받는 시간과 동등한 시간, 같은 시간에 지금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 예. 일단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피해 사실이 있는 대로 다 진술을 했다. 허허. 그리고 시간도 역시 23시간 30분이면 상당히 꽤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소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륜은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감옥을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전략을 세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스스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는데 노 기자 저겁니까? 네, 2장짜리 편지가 공개됐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김지은 씨가 손으로 직접 쓴 자필 편지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일단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허.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예. 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짓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확대 재생산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가 적혀 있었는데 뭐 악의적인 소문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지은 씨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미투를 폭로했던 사람들이 겪는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같은 건데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진 폭로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의 관계에 대해 조금 의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얘기인데 특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 가족이 어떤 특정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가족을 상대로 한 어떤 거짓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요. 예. 저런 것들이 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는 긴 편지를 적었습니다. 네, A4 용지 이제 2장 분량으로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 팀장님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세력,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뭔가 그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누가 누구 그들 예. 안지사 측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지난주 그래요? 예. 금요일까지만 해도 우리 그 안지사나 그 뭐 박수현 전 대변인 이런 측의 가해자에 대한 이제 비난이 대단했는데요. 예. 사실은 주말을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누구누구 어떻다더라, 피해자들이 평소에 어떻다더라, 예. 행실이 어떻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막 급속하게 퍼졌고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어느 국회 민주당의 뭐 어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늘 나오진 거지 예상되는 거죠. 예. 여자 측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확 퍼지면서 아울러서 안 지사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예. 그 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아니 마치 서로 사귀다가 예. 본인이 마음이 떠나서 그 배신감에 이렇게 한 것 같은 뉘앙스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좀 예상됐긴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곤혹스럽기 때문에 저런 편지까지 쓴 거고요. 그래서 예. 아마 처음에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나를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아마 아.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나온 그런 네. 발언 같았습니다. 물론 저 그들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이라고 저희가 100% 단정할 수는 없겠죠. 김지은 씨는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안희정 전 지사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서부지검에 5시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데스크 시간이어서 저희가 막 생중계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와 9시간 30분 조사받고 나올 때와 안희정 전 지사의 뭐랄까요?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전후 차이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짚어드리면 우선 출석했을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석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안함의 대상이 국민, 도민,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건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아니라 김지은 씨가 느꼈을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만 미안하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기자들이 그 출석했을 때는 김지은 씨 얘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요. 시청자 여러분 조사받고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도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가 물으니까 그제서야 다 미안합니다. 상실감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법적 그 전략을 세웠기 때문일지가 궁금한데 노 기자가 좀 취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김지은 씨를 언급하고 안 하고에는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를 도왔던 참모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뭐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도덕적인 인정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뭔가 이제 강압은 없었다라고 이제 줄곧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안전지사가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륜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호감이 있어서 이러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김지은 씨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인정하나 성폭행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생각은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검찰 조사받고 나와서요.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행적을 쫓기 위해서 좀 계속 쫓아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뭔가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었다면서요, 정 팀장님. 예. 그렇죠. 언론사, 특히 동아일보 차량이 했는데, 아, 네. 새벽 4시 반 이튿날이니까 이제 주말이겠네요. 새벽 4시 반에 수도권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이제 쉬었습니다. 그때 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마주친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잠깐 우리 기자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전 8시경 수도권 모처에 네. 목조 조립식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아까 미안하다고 했던 가족들과 예. 함께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 그러니까 팀장님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그 동아일보 채널A 기자가 그 휴게소에 잠시 이제 안 지사가 휴식하기 위해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가서 이제 안 지사한테 뭐 이것저것 뭐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안 지사가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요.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주시하고 불안한 듯 휴게소를 서성이면서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검찰 조사, 그동안의 여론에 대한 어떤 비난, 그다음에 검찰 조사 받고 심정적으로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 예. 거기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휴게소까지 따라오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제 같이 왔던 친구, 같이 운전하면서 도와줬던 친구도 왜 같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조민기 씨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안전지사는 수도권 모처의 목조 조립식 건물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기자가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김지은 씨에 관련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지사의 그때 그 반응이 난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요, 노 기자. 예. 네,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서 나올 때는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휴게소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기자가 김지은 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날 내버려 둬 달라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는데 가족 얘기는 또 한번 반복을 했거든요. 네. 가족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버티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내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가 가족이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그랬죠. 좀 알려진 이제 공인의 가족이다 보니까 좀 원치 않게 공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김지은 씨 관련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말을 잘못했을 때 뭔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전지사가 그 휴게소에서 기자랑 이야기하면서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팀장님, 그때 이제 그 안전지사가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안전지사의 왼손에 저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시선을 한번 좀 모아봐 주실까요? 결혼 반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정 팀장님. 예.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아마 반지를 일부러 낀 건 아니고 빼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본인의 성폭행 의혹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면서까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이 가족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이 생각,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소위 그 어떤 안 전 지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결혼 반지까지 끼고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으로서 볼 때 나는 이제 이 사실을 수습하고 가족으로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족에 대해 버팀목이다. 가족은 나를 내가 이런 힘들 중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안전지사의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면 4차례 안전지사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에이모 씨라는 연구원도 지금 안전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전지사가요 충남도청 내에서는요. 대선에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죠? 뭐 영상팀 그리고 뭐 특별보좌관을 무려 22명이나 채용을 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고 있지만 특별보좌관이 22명인데 원래 기존에 충남도청에 영상팀이 있었는데 또 다른 영상팀, 비디오팀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인사를 중복으로 배치했다라는 지적도 안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이제 이 의사결정까지 있기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사실 겉보기에는 영상도 많이 공개가 되고 하니까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달 23일에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23일 인터뷰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거? 성폭력 관해서 성범죄자에게 이제 성범죄자를 밟으면 성범죄자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뜻에서 밟으면 꿈틀해야 못 밟는다라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저 딸이 뭐 말씀드렸지만 지난달 23일이었거든요. 네. 이틀 뒤에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성폭행을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이 저 인터뷰를 한 바로 이틀 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중성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지난달 25일 날 김지은 씨 주장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미투를 언급하면서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면서 이중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틀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하고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또 다른 이중성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누군가 자신을 밟으면 꿈틀해야 못 밟는다라는 인터뷰를 한 이틀 후에 김지은 씨를 추가로 성폭행했다. 김지은 씨 말이 사실이라면. 안희정 정 지사 네. 같은 경우 지금 저는 이걸 심각하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선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자, 그런데 이 안희정 전 지사 이제 사면 초과에 좀 놓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은 씨는 뭐 진즉에 지금 고소했잖아요, 안전지사.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피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기는 안전지사의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두 번째 피해자가
또 고소할 모양이죠? 네, 이번 주 내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두 번째 피해자 측이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들을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 내에 고소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수도권 모처의 목조 건물에서 좀 이제 집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네. 검찰 소환 조사를 지난번에 받긴 했지만 자진 출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어떤 그 진술 내용 같은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 추가 조사를 좀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권 그 목조 건물에서는 다음에 어떤 조사를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중에 또 안 전 지사가 검찰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군요. 예의주시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장 분량으로 자필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 아까 좀 전에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정 팀장님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세력,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뭔가 그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누가 누구 그들 예. 안 지사 측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지난주 그래요? 예. 금요일까지만 해도 우리 그 안 지사나 그 뭐 박수현 전 대변인 이런 측의 가해자에 대한 이제 비난이 대단했는데요. 예. 사실은 주말을 계기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피해자들이 누구누구 어떻다더라, 피해자들이 평소에 어떻다더라, 예. 흥실이 어떻다더라 하는 얘기들이 막 급속하게 퍼졌고요.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뭐 어느 국회 민주당의 뭐 어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가 급격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늘 나오진 거죠. 예상되는 거죠. 예. 여자 측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확 퍼지면서 아울러서 안 지사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예. 그 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아니 마치 서로 사귀다가 예. 본인이 마음이 떠나서 그 배신감에 음. 이렇게 한 것 같은 뉘앙스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좀 예상됐긴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곤혹스럽기 때문에 저런 편지까지 쓴 거고요. 그래서 예. 아마 처음에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나를 지켜달라고 했던 것도 아마 아.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나온 그런 네. 발언 같았습니다. 물론 저 그들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이라고 저희가 100% 단정할 수는 없겠죠. 김지은 씨는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안희정 전 지사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서부지검에 5시에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치데스크 시간이어서 저희가 막 생중계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와 9시간 30분 조사받고 나올 때와 안희정 전 지사의 뭐랄까요?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상기하는 차원에서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그럼 특히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조사 과정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대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 갖고 나와서요.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그때 동아일보 기자 그리고 또 채널A 기자가 안희정 전 지사의 그 행적을 쫓기 위해서 좀 계속 쫓아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 뭔가 특이한 점이 포착이 됐었다면서요, 정 팀장님. 예. 그렇죠. 이 언론사 특히 동아일보 차량이 했는데 아, 네. 새벽 4시 반 이튿날이니까 이제 주말이겠네요. 새벽 4시 반에 수도권 외곽의 한 휴게소 주차장에서 이제 쉬었습니다. 그때 저 하얀색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었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서 이렇게 마주친 장면인데요. 거기에서 잠깐 우리 기자들과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오전 8시경 수도권 모처에 네. 목조 조립식 건물에 도착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아까 미안하다고 했던 가족들과 예. 함께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정 팀장님 이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그 동아일보 채널A 기자가 그 휴게소에 잠시 이제 안 지사가 휴식하기 위해서 차량을 멈춰 세우고 가서 이제 안 지사한테 뭐 이것저것 뭐 질문도 던지고 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안 지사가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달라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요. 헝클어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계단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주시하고 불안한 듯 휴게소를 서성이면서 연달아 담배를 피우고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검찰 조사, 그동안의 여론에 대한 어떤 비난, 그다음에 검찰 조사 받고 심정적으로 불안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 예. 거기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휴게소까지 따라오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모습은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나, 상당히 심정적으로 불안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제 같이 왔던 친구, 같이 운전하면서 도와줬던 친구도 왜 같이 있느냐,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조민기 씨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안전지사는 수도권 모처의 목조 조립식 건물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에서 기자가 만나서 이것저것 질문을 했는데 김지은 씨에 관련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안전지사의 그때 그 반응이 난 좀 특이하다고 봤거든요, 노 기자. 예. 네,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실 검찰에서 나올 때는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는데 휴게소에서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어. 이렇게 물은 겁니다. 기자가 김지은 씨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날 내버려 둬 달라 이렇게 눈물까지 보였는데 가족 얘기는 또 한번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이요, 시청자 여러분, 법적 공방을 일단 천명을 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전략이 딱 쓴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법적 공방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김지은 씨와 이렇게 법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겁니까? 자, 우선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제 불륜 관계다라고 좀 약간 몰아가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성폭행이 아니라 그냥 예, 이건 불륜일 뿐이었다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조사 결과 이제 강압은 없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9일날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9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조기 출석을 했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에도 먼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김지은 씨, 그러니까 피해자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조사를 받는 시간과 동등한 시간, 같은 시간에 지금 출석을 했기 때문인데 예. 일단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피해 사실이 있는 대로 다 진술을 했다. 허허. 그리고 시간도 역시 23시간 30분이면 상당히 꽤 긴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소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륜은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감옥을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뭔가 전략을 세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스스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걸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는데 노 기자 저겁니까? 네, 2장짜리 편지가 공개됐는데 지금 보시고 있는 게 김지은 씨가 손으로 직접 쓴 자필 편지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일단 2차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허.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예. 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거짓 얘기를 모두 듣고 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그런 확대 재생산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가 적혀 있었는데 뭐 악의적인 소문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지은 씨도 겪고 뭐 여러 가지 미투를 폭로했던 사람들이 겪는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같은 건데요. 네. 어떤 의도를 가진 폭로가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의 관계에 대해 조금 의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얘기인데 특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 가족이 어떤 특정 세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폭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가족을 상대로 한 어떤 거짓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서 조금 이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요. 예. 저런 것들이 좀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는 긴 편지를 적었습니다. 네, A4 용지 이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전후 차이를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짚어드리면 우선 출석했을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석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미안함의 대상이 국민, 도민,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김지은 씨에게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건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아니라 김지은 씨가 느꼈을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만 미안하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기자들이 그 출석했을 때는 김지은 씨 얘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요. 시청자 여러분 조사받고 나와서 그 얘기가 나오기까지도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기자가 물으니까 그제서야 다 미안합니다. 상실감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어떤 심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떤 법적 그 전략을 세웠기 때문일지가 궁금한데 노 기자가 좀 취재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김지은 씨를 언급하고 안 하고에는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은 안전지사가 김지은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나를 도왔던 참모이기 때문에 미안하고 뭐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도덕적인 인정을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뭔가 이제 강압은 없었다라고 이제 줄곧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안전지사가 검찰에서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어떤 논리를 세우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불륜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합의된 성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간에 호감이 있어서 이러한 성관계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김지은 씨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희정 전 지사의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주장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인정하나 성폭행은 아니었다.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생각은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검찰 조사받 가족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버티는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내가 버티는 유일한 이유가 가족이고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었고 그랬죠. 좀 알려진 이제 공인의 가족이다 보니까 좀 원치 않게 공개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김지은 씨 관련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뭐 말을 잘못했을 때 뭔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아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그 휴게소에서 기자랑 이야기하면서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팀장님, 그때 이제 그 안 전 지사가 서부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안 전 지사의 왼손에 저 두 번째 손가락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 좀 시선을 한번 좀 모아봐 주실까요? 결혼 반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글쎄요, 정 팀장님. 예.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아마 반지를 일부러 낀 건 아니고 빼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본인의 성폭행 의혹 때문에 검찰에 출두하면서까지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이 가족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이 생각,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 소위 그 어떤 안 전 지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렇게 결혼 반지까지 끼고 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 계속 언급해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나는 이제 이 사실을 수습하고 가족으로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가족에 대해 버팀목이다. 가족은 나를 내가 이런 힘들 중에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무언의 메시지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안 전 지사의 검찰 출석 당시의 모습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 주장대로라면 4차례 안 전 지사가 성폭행을 했다는 거고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에이모 씨라는 연구원도 지금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가요 충남도청 내에서는요. 대선에 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죠? 뭐 영상팀 그리고 뭐 특별보좌관을 무려 22명이나 채용을 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고 있지만 특별보좌관이 22명인데 원래 기존에 충남도청에 영상팀이 있었는데 또 다른 영상팀, 비디오팀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인사를 중복으로 배치했다라는